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예측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국제 정세 또 그리고 남북관계,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는요, 미국이 이렇게 미군 기지를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한 것도 참 엄청난 일이지만 또 미국이 지금 대응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이번은 미국의 드론 공격, 그러니까 이라크의 2인자, 그야말로 그 혁명수비대의 최고 사령관인 살레마니를 이제 타격하고 제거한 것 때문에 지금 중동 문제가 예. 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이란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란이 꼬리를 이미 내렸다. 일부 외신에도 났습니다만은 미리 이라크 정부를 통해서 그 이란이 이제 체면을 살린 거죠. 이제 미국이 아니고 그 이제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에 우리가 미군 기지를 때린다 이렇게 몇 시간 전에 미리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군들이 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방공망도 형성하고 사람들도 상당히 대피하고 이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란으로서는 보복을 했다는 하나의 명분은 세우지만 그러나 확전은 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미국한테 준 거죠. 군사력 대응은 미국한테 하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그야말로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당했다. 그런데 우리 명분 좀 살려주고 체면 좀 세워줘. 네. 그래야 협조하지 않겠어?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 이거는 좀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 라고 미국에 살짝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어저께 상당히 대국민 성명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는데요. 뭐 살인적인 표현은 썼지만 경제 제재를 계속하겠다. 사실 이라크는 제가 이라크를 사실 한번 제가 한이란 그 의원 친선 협회 제가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비행기도 제대로 된 비행기가 없습니다. 구형 소련 비행기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이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더 이상 이런 그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는 경제가 지탱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석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란을 일각에서는 이 부자 북한 같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북한. 자원은 있는데 자원은 있고 나라는 어렵고 돈은 국민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정말 이 체제 자체가 신정 체제고 그 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요. 통신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거나 이 경제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전은 이라크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북한에 미칠 여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김정은이가 말이죠. 이번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피신해 있다. 굉장히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말이죠. 이번에 저희 국민들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드론 공격에 대해서 아마 새삼 깨닫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충격을 또 받으셨을 거예요. 그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보면 정말 무슨 게임 하듯이 말이죠. 게임 하듯이 그 타겟을 이렇게 그 조준해서 이제 그 제거한 이제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데 얼마 전에 Angel Has Fallen이라는 그 미국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주인공이 미국 대통령의 그 최고 비밀 경호원입니다. 상당히 이제 고위직 그 경호원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구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최근에 그 Angel Has Fallen 영화는 뭐냐면은 미국의 극우 테러 집단이
극우 성향의 부통령과 짜고 상당히 그 흑인 약간 온건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드론으로 암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이제 영화를 장면 한번 보시면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한번 볼까요, 의원님? 그걸 보시면은 예. 정말 드론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그 위력이 있는지 정말 이거는 뭐 손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화 장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예. 이게 정말 드론이군요, 다. 아주 그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날아가고 있는 게 드론입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까지 다 안면 해버려요. 인식까지 다 됩니다. 이게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피하는 건 피하고 목표는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 드론이 뭐 수천 개가 날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단시간 내에 정말 이게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굉장히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저게 전부 다 이제 드론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그 드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영화에 나왔지만 이 영화가 현실화됐다는 게 뭐 대체적으로 영화에 나오면 다 그 준비되어 있는 거고 현실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더 영화보다 더 빨리 가는 거고요. 이번에 사용한 무기는 MQ-9 리퍼라는 살레이마니를 이제 공격한 드론은 굉장히 대형 드론입니다. 아주 장거리에서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통신을 이제 감청하고 열이나 이런 걸 감청해서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사일이나 이제 포탄을 쏘는 이런 드론인데요. 이 드론의 저 별명을 프레디데터라고 포식자라는 굉장히 옛날에 영화 프레데터라고 외계 생물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죽이는 정말 그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그 외계인의 별명을 딴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고 미국의 또 그 과학기술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렇죠. 그 트럼프가 엊그제 연설에서 2조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그 미군을 그 최첨단 가공할 만한 그 전력으로 자기가 완전히 개혁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무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강철비라는 미국의 이제 이 가공할 무기라는 게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몇 해 전에 강철비라는 스틸 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북한의 상당히 온건한 지도자가 이제 뭐 갑자기 남한으로 피신해서 그다음에 강경한 저 북한 군부하고 대치하다가 이제 미국이 평양을 폭격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왜 강철비냐? 하늘에서 이 쇳덩어리가 쏟아진다. 강철이 쏟아진다 해서 그게 강철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이제 그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로켓 이름이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는 건데요. MLRS, Multiple Launched Rocket Syste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그 다연발 발사대에서 정말 이게 뭐 수십 발, 수백 발의 이제 로켓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로켓이 바로 떨어지는 로켓도 있지만 어떤 그 강철비에 나오는 저 로켓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저공에서 사람 머리 위에서 이게 이렇게 쪼개지면서 산탄이 되면서 그냥 그 쇳덩어리들이 쇠가 이제 마구 떨어지는데 비가 오듯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몰살이네요. 몰살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이 제거하는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무기여서 그때 이라크 군들이 그걸 보고 이거 저 스틸 레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그때 그 영화 이름도 스틸 레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강철비.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사회를 받고 있다. 뭐 김정은만 쏠 수도 있겠지만 강철비를 딱 떨어뜨리면 그냥 주변에 그냥 군인까지 다 그냥 몰살을. 뭐 연초 또 연말 뭐 이럴 때 보면 사회를 많이 받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북한 평양 광장에서 그냥 봤는데 그때 떨어뜨리면 뭐 다 몰살이네요, 그냥.
그래서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전전긍긍할 겁니다.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우리 태영호 공사는 이게 상당히 트럼프의 노림수가 네. 상당히 먹혀들 거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로서는 이란과의 그동안 핵무기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란으로부터 돈도 받고 이제 핵무기 기술도 팔면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끊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정은으로서는 늘 암살, 이제 코피 작전이라고 예. 하죠. 때리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예, 아주 목표를 딱 잡아갖고 특정 지역을 때리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오던 전략 전술을 상당히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이제 주겠다. 예. 이렇게 뭐 ICBM이나 뭐 인공위성으로 포장하겠죠. 근데 이제 ICBM을 쏜다, 뭐 SLBM을 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미국이 얼마나 정말 정찰기나 이런 걸 투입해서 샅샅이 이제 북한 전역을 정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정말 뭐 미국이나 북한은 부인했지만 미국은 정말 제집 드나들듯이 북한을 왔다 갔다 정찰하고 정찰하고. 다닙니다. 첩보수 북한은 집회에서. 몰라요. 모르죠. 미군 비행기가 왔다 갔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북한의 군사력이나 정보 탐지력이 취약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이 김정은이가 이제 새삼 느끼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고 지금 하게 되면, 그 뒤로 지금 큰 소리 치더니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하죠. 물론 이제 네. 뭐 시진핑을 통해서 뭐 압박도 가했겠지만 지금 뭐 가장 그것을 보면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저는 김정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김정은의 참모들 중에 하나, 예, 미국에 자꾸 대항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어디 뭐 외곽에 뭐 낚시도 갈 수 있고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할 때 그때 그냥 딱 맞춰 딱 한 명만 때려도 김정은이는 뭐냐 버덜버덜 떨겠네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아마 이런 살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이런 광경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김정은이나 이제 김정은 측근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상당히 뭐 기대나 희망도 갖고, 예. 분석이나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때문입니다. 휴전선 바로 근처에 그렇죠. 예. 이제 바로 이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집단 아닙니까? 정말 이 살인마 집단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측근이 이런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 10월에 이제 당 대표와 함께 미국 CIA를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주 환대를 받았는데, 아마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CIA 본부 랭리를 방문한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 처음이군요. 물론 이제 뭐 예. CIA 우리 한국 국정원 관계자들은 서로 교류가 있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앤드류 킴 코리아 미션 센터장 부국장급입니다. CIA 예.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고 이제 싶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코리아 미션 센터가 왜 발족이 됐냐면, 트럼프가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이 군사 작전 혹은 제거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코리아 미션 센터입니다. 네. 거기 보면 전 미국 부처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재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CIA, 뭐 FBI 다 들어와서 그야말로 군사 작전, 군사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다 갖춰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파트는 어느 뭐 태평양국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떼가지고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때 저희가 들은 얘기는, 결론은 이 코피 작전 한국에서는 하기 어렵다 였습니다. 왜? 만약 코피 작전을 해서 평양이나 김정은을 때리면 물론 이제 뭐 온건한 군부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강경한 군부가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컨트롤이 실패해서
장사포가 수도권 이 DMZ 이북에 배치된 장사포에서 이제 장사포를 쏘게 될 경우에는 그 장사포를 일일이 제거하는데 6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6일이나. 게 네. 그 CIA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이면 장사포가 다 수도권에 날라왔죠. 날라오면 하루에 약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라는 게 미국의 분석이었습니다. 그 과학적인 결론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5만에 6일이면 얼마입니까? 약 30만 명의 그렇죠. 이 남한 수도권에서 이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인천공항 타격하는 것은 뭐 가장 먼저 할 거고요. 주요 거점 뭐 공군 기지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예. 때리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장사포가 날라오면은 이 우리 수도권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은 뭐 검토 안 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옵션을 검토를 했습니다. 오바마도 했고요.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한국에 와서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예. 북한이 개발해도 사실은 수수방관한 거죠. 전략적 인내라는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한국 때문이었다. 수도권에 바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남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때리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한 바 있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트럼프도 못 모르고 북한을 때리자 검토해봐라 했지만 사실은 때릴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처음에는 빈라덴 그 사살식으로 그런 오퍼레이션도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이 한국의 반대, 또 사실상 수도권에 그 수많은 그 인명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결국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이제 대북 그 대화 정책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CIA 그 실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많은 뭐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그 암살 그 작전을 많이 폈지 않느냐. 네. 그동안 성공하고 실패한 확률이, 성공한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빈라덴은 성공했고 이번에 뭐 살레이마니도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또 보이지 않게 실패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 정도로 합니다. 50%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성공한 확률이 한 뭐 40 몇 프로 되고 실패한 확률이 한 50 몇 프로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김정은에 대한 그런 그 코피 작전, 제거 작전이 성공하는 확률도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 후폭풍도 저희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이런 참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의 이런 그 참 이런 절규가 정말 귀에 들리는데요. 이 전술핵 저희가 다시 들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핵 다시 미국으로부터 전술핵 다시 반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핵무장 해야죠. 독자 핵무장 해야 됩니다. 이게 비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비핵화를 거의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년사에. 비핵화 안 해도 이제 북한과 협력하겠다, 경제 협력하겠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군사작전도 제한적이고, 물론 그 경제 제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그 정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된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인질처럼 정말 그 남한으로부터 온갖 걸 다 요구하고 다 뭐 강탈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정말 지켜만 봐야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독자 전술핵을 반입하거나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동맹 간의 공조, 한미일 그리고 또 서방 유럽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아이고, 참, 미국이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될 텐데, 그나마도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 안위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혹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거령을 내려서, 예. 미군 가족이라든가, 미군들을 갖다가 또 자본도 다 빼버리는 순간은 진짜 그때는 폭격이네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그 전 국방부 장관 또 무슨 뭐 그 연설 기록하는 뭐 비서관들 책이 나오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국에서 미군 직원들, 미국 가족들. 시민들 소개령을 그 명령을 내려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참모들이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그거를 이제 소개령을 내리는 건데 참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은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사실 이게 럭비공 같은 사람입니다. 네. 지금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탄핵 때문에 이제 지금 전선이 두 개 아닙니까? 북한과 이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 한국 변수 때문에 남한 변수 때문에 이란을 이제 친 거죠. 이란을 무력 공격을 함으로써 탄핵 뉴스가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사람이죠. 클린턴 대통령도 자기 탄핵에 몰렸을 때 그 중동 폭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역시 이 국론이 모아지고 대통령 인기가 그렇죠. 올라가는 예.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물론 두 군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이란을 하고 이제 이란은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좀 이 남은 후폭풍은 있겠지만 예. 길게 보면 이제 후폭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뭡니까 소강 상태 예. 내지는 수습 국면으로 수습 이제 국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새로운 위기의 또 시작입니다. 네. 올해부터 지금 북한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지금 대화로 나와라.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늘 약간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군사력은 있지만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유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노맨들도 다 지금 많이 없어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을 정말 폭격할 어떻게 수도 있네요. 군사 작전을 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이런 그 불확실한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이 대미 외교라든지 한미 동맹 이런 것이 정말 기묘하고 중요하다. 저는 뭐 이번에 뭐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가서 뭐 트럼프를 잠깐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사이좋게 예. 모든 것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관계가 돼야지 서로 왕따되고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이 굉장히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이 엄중한 현실을 자각하셔서 이 대미 외교, 한미 동맹 관계 잘 풀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정말 이런 외교를 해주기를 저는 정말 새해 벽두에 정말 부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즘 네. 지역에서 바쁘시죠? 아닙니다. 지금 뭐 대학살 1월 8일 예. 대학살 오늘도 제가 법사위에서 지금 정부 여당 성토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추미애 장관 규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러시네요. 예, 그러나 참 지역보다도 국가 안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뛰시는 분이시군요.
나라가 있고 지역이 있고 또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먼저 살리는데 저 의정 활동의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 중점을 두고요. 당연히 또 지역에 내려가서 또 오늘 오후나 저녁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민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민주주의고 국가 안보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의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조만간 출연해서 네, 예, 네. 또 북미 관계라든가 예. 또 한반도 안보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에도 신의 한수 화이팅입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예, 신의 한수만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정은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전선 일대의 남북이 가깝게 대치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 공격 선택이 상당히 없네요. 부족하고.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또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예, 우리는 예의주시하게 안보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총선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고 꼭 투표해야 됩니다. 예, 강효상 의원님 지역구에 계신 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지역보다 지금 중앙 정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지금 여기 위태롭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역에서 좀 더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번 총선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의원님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